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박동원 부장님, 네, 한국 오자마자 왜 이렇게 다이내믹한가요, 한국은?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아주 그냥 정신이 그냥 팽팽 그냥 돌아갑니다. 세상이 아주 그냥. 아니, 책 낸 지 얼마 안 되신 작가셔서 더 바쁜 네. 일정이 아니신가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부장님, 네, 오늘 그 챗GPT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랬잖아요. 챗 GPT. 네. 우리 부장님이 특별히 챗GPT를 이렇게 대화 주제로 삼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보면은 한 10년 주기로 네. 기술의 큰 변화가 이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그 있잖아요. 예를 들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그 PC 혁명이 그때인가요? 오케이. 인터넷이 있었죠. 음, 그때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게 된 게 그때쯤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게 한번 세상을 바꿨죠. 바꿨고. 예를 들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 다음 같은 회사, 그렇구나. 처음 다음 메일 썼을 때 한 메일 맞아. 기억나세요? 그러네. 예. 아니, 실은 나는 네. 한메일을 쓰기 전에 나는 원래 드림이즈를 썼었어요. 그치, 근데 드림이즈. 진짜 그 시절에 생겼다가 사라진 곳들도 꽤 있어, 그지? 그죠. 근데 응, 그러니까 그 인터넷 혁명이라는 게 이메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처음 사람들이 막 이메일이라는 게 있었을 땐 되게 쓰기 어려웠어요. 맞아. 예, 근데 그게 웹 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거기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되면서 그게 대중화되면서 맞아. 정말로 폭발적인 이제 기술 변화가 사회 변화, 경제 변화,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 10년 뒤에 음.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9년쯤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대중화되면서 소위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호모 스마트포누스? 아니지. 뭐더라? 호모폰? 뭐 하여튼 있어. 스마트폰 최재봉 쓰는 교수님 책. 있죠. 예. 스마트폰 쓰는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치. 그로부터 10년. 그로부터 10년. 뭔가 또 넘었어요. 새로운 또 이게 또 올 때가 됐다는 건가? 예. 근데 저는 이게 그걸로 보입니다. 아, 진짜? 네. 오. 난 사실은 그동안 별로 이렇게 안 쓰고 있었던 게, 네. 뭐 그렇게까지 이게 대단한 그거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사실은 안 쓰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참. 미안해요. 최지봉 교수님 책 제목은 네. 호노사피엔스. 호노사피엔스. 호모, 우리 저게 아니고, 호노사피엔스. 하여튼, 그래서, 네. 이 챗GPT,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 기술적 변화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기계가 이제 진짜 사람하고 이제 주고받는 그 수준의 이제 뭐 대화라든지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그 정말 이 지식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가속이 붙었다. 뭐 이런 거죠.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스마트 스피커 써보셨죠? 그렇지. 예, 쓰게 되던가요? 아니? 왜 안 쓰시죠? 은근히 말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러니까요. 귀찮아. 2번, 3번 말하는 게. 사실은 약간 바보 같은.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긴 하는데 이게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내가 액션 한번 하면 한 번에 명령 내리고 끝나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그냥 말로 바꾼 거에 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얘가 보면 음성 비서,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했었지만, 어시스트 해주던가요? 아니. 내가 걔한테 맞췄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죠? 맞아.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스피커 음성 비서 이 사업들이 그 굉장히 불처럼 일어났다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일부 막 포기한 회사도 나오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그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대중화됐던 알렉사라든지 뭐 애플 시리라든지
뭐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국내 뭐 카카오와 이런 애들, SK 누구 이런 애들 다 무시받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해당 부서들 축소되고. 그런데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얘들이 챗GPT를 만나면 이제 제대로 어시스턴트 되는 거라고 느껴졌어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쓰면 쓸수록 놀라요.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그 정도로 놀라워? 이 챗GPT가 원래 그 챗GPT의 엔진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GPT 3.5인가요? 뭐 무슨 3.5? 뭐 그거 모델이었는데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4.0 버전 나왔다고. 가속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무섭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빨리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좀 오버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맞나 틀리나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나는 사실 왜 이렇게 새로운 뭔가 챗GPT라는 게 생겼어. 새로운 왜 동네에 이렇게 엄청 센 애가 누가 나타났대. 네. 그럼 우리 만나서 그렇게 너가 그렇게 세? 약간 이럴 때 뭐라고 말을 걸어요?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거든? 그래서 내가 챗GPT에 난 뭘 물어봤냐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김민식 PD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어. 영어로 물어봐야 된다던데요? 잘 대답을 한다던데? 한글로 그냥 김민식 PD 누구인가라고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얘가 무슨 SBS 런닝맨 PD래. 한국의 뭐 방송 프로듀서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나 모르는 동명이인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아니야. 틀렸구나. 내가 보기에 이게 얘들이 가끔씩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건지 이게 오류인 건지 엉뚱한 정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내가 누군지 아니? 이랬더니 갑자기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날 상대로 장난을 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난 그래서 사실은 챗GPT가 그냥 별 그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월요일 날 네. 대학교 강의를 이제 다니잖아요. 네.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그냥 챗GPT 써봤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깜짝 놀란 게 네. 요즘 20대는 또 달라. 이거를 가지고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챗GPT한테 시켰대요. 네. 챗GPT한테 나 다큐멘터리 기획안 하나 좀 써줘봐. 그랬더니 챗GPT가 무슨 글 하더래.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를 잘해야 되더만. 맞아요. 챗GPT가 뭐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산만한 것 같으니까 그중에 딱 하나만 네가 골라줘봐. 그러니까 얘가 기후위기 그랬다가 기후위기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제로 쓰고 있어. 다른 거 그랬더니 다문화 가정 이러더래. 그래서 다문화 가정 가지고 내가 한다면 주제는 뭘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쩌고 쭉 나오더래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네가 이거를 챗GPT 네가 이거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제작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대본 전문가 만나고 그리고 이 다문화 가정 관련해가지고 인터뷰할 사람을 찾고 뭐 이러면서 쫙쫙쫙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가지고 기획서를 한번 써봤더니 그 기획서를 그 학생이 PDF 파일로 뽑은 걸 저를 보여줬거든요. 네.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건 내가 이 학생이랑 붙어가지고 한 30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끌어냈어도 이런 정도까지 내가 너무 잘 뽑아내는 거예요. 네.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나는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교수들 과제는 어떻게 내나? 차별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챗GPT로 쓴 과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챗GPT 제로라는 또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야? 챗GPT가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를 가려내는 방패가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이 이제 명령하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하더라고요. 프롬프트. 네. 그 프롬프트를 되게 적절하게 이 챗GPT에 맞게. 그러니까 챗GPT 언어에 또 문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잘 쓰면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고. 아직은 얘가 발전 단계가 정말로 뭐 사람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가 대충 말해도 뭐 찰떡같이 개떡같이
뭐 물어봐도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알아듣는 수준은 아직 아니죠.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품질이 되게 차이가 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 챗GPT가 영어로 훈련된 애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해도 답은 하는데 영어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지만 지금 국내 이제 한국어로 학습된 애들이 곧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예, 국내 기업들에 의해서. 쓰고 있으니까. 예, 뭐 KT의 뭐 믿음 뭐 이런 애들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일부러 두 가지 언어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사실 챗GPT에 내가 제일 묻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가 그거였거든. 다독의 비결은? 그랬더니 아하. 얘가 5가지를 딱 내는데 말이 그럴듯해. 그래서 내가 이번엔 다시 How to read many books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또 5가지 방법을 쫙을 하는데 약간 순서가 다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영어로 된 답이 더 좋았어요. 네. 한글로 된 답보다는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 그 데이터가 영어 데이터가 더 많아서 그런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난 앞으로는 이거는 진짜 질문하는 방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근데 대표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사 조직이 있는데 대표만 사람이고 직원들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AI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생성형 AI라고 뭔가를 창작해주거나 답을 내주는 거. 예를 들면 뭐 그림 그리는 달리 같은 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 작곡해주는 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챗GPT 뭐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애칭을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직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보면 사람도 좀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예, 큰 생각 없이. 그렇지. 그냥 딱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 예, 그럼 차라리 기계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회사를 차리면 대표만 휴먼이고 나머지는 그 휴먼이 시키는 대로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냉정하지만 효율적인 조직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챗GPT의 이 무궁무진한 세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직 그 아주 친절한 해설서 같은 거는 책 안 나왔죠? 이제 뭐 또 나오겠죠. 한번 좀 기다려봐야죠. 사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저는 기본적으로 책은 나오는데 한 2-3달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먼 거 쓰는데 한 달이고, 그 다음 작업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한 몇 주 걸리기 때문에 좀 한번 기다려보죠, 뭐. 아마존에는 소설이 많이 올라왔대요. 아,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소설. 그러니까 챗GPT의 어떤 뭐 실용서가 아니고 챗GPT를 이용해서 쓴 소설들이 그렇게 막 올라오고 있답니다. 야, 그러니까 그냥 전자책으로 해서 그냥 막 만들어내는구나. 예. 무서운 세상인데. 저기 우리 김민식 PD께서는 네. 아주 바쁜. 그러니까 왜 또 다이나믹 코리아에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셨어요? 챗GPT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네. 그냥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거는 내가 나중에 박동훈 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할게. 네. 아니 그냥 세상이 그러네요. 저기 뭐야. 오늘 그 박동훈 부장님 혹시 소개해 주실 책 있으신가요? 좀 지난 책인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일상이 축제고 축제가 일상인 진짜 네덜란드 이야기. 제목이 그렇게 길어? 네. 왜 네덜란드가 일상이 축제야? 이 책의 저자가 4년 동안 네덜란드 주재원 생활을 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 되게 사실은 오래 머물러 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길게 살아보니 너희들이 진짜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네덜란드의 디테일은 이런 거야. 그런데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나 보니까 네덜란드가 의외로 1년 내내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 그런 나라야.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뽑았어요. 이게 새로 나온 책은 아닙니다. 나는 사실 이 제목 듣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책이 내가 사실 읽으려고 체크는 해놨는데 아직 안 읽고 있는 책 중 하나가 전국 축제자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수하네요. 우리나라에 지역마다 축제들이 많잖아, 왜. 네네. 별의별, 뭐, 이를테면 영광 같으면 굴비 축제가 있고, 포항 같으면 과메기 축제가 있고, 다 그런 식이잖아, 왜. 네.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네. 그거를 전국을 이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한 그건데, 내가 그 책을 몇 년 전에 내가 보고 읽어야지라고 했는데 내가 안 읽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역 축제들이 다 죽었었거든, 그동안. 아하. 안 하니까, 그 책을 봐도 왜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약간 비슷해요. 개나리 축제, 진달래 축제 많이 해. 벚꽃 네, 축제도 네. 그렇고. 근데, 네덜란드 축제 이야기도 재밌겠네요. 아니, 제목은 이렇지만 축제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네덜란드에 관한 이 사람이 굉장히,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 많은 저자더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분이 4년 동안의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되게 빨빨거리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부지런히 사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런 뭐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네. 자기가 그러니까 뭐 책에서 얻은 지식 말고 네.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책이어서 근데 제가 이 책을 집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예요? 이거는 검색해서 일부러 찾아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올해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네덜란드? 네. 왜? 네덜란드를 올해 특별히 가고 싶은 이유는? 큰 애가 이제 중2인데, 올해를 지나면 같이 여행 다니긴 힘들 것 같고. 힘들지. 근데 이제 좀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곳을 한번 가보고 싶고 데려가보고 유럽이지 싶고, 뭐 유럽인데 이제 여름방학 요때 보면은 영국 뭐 런던이나 파리 이런 데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물가도 비쌀 것 같고 유럽은 유럽인데 조금 한적하면서 역시 그런 문화는 그냥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이쪽에 그 학교들로 직접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학교로? 네. 와. 고등학교에서. 왜냐면 여기 영어 과정들이 많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 학생이 서울 가서 수학하는 비용하고 비슷하답니다. 어우야. 대박이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직접 가서 이제 발품을 팔아서 이 책도 나와 있는 게 거의 없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 책 이상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저는 이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는 편이고 좋아하잖아요.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까 뭐 예전에 가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네덜란드로 뭐가 난 기억이 나면 나는 히말라야에 가든 파타고니아에 가든 저기 킬리만자로 가든 어디를 가도 네덜란드 여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그렇게 만나서 하도 그렇게 그 네덜란드 사람도 내가 많이 만나서 아프리카 세렝게티 사파리 할 때도 네덜란드 여행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니네는 나라는 되게 작은 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니들은 어딜 가든 다 이렇게 여행자들이 네덜란드에서 온 애들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여행자들은 이를테면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약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맥주 마시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되게 개방적이고 누구하고든 되게 쉽게 잘 친해져요. 저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되게 호감도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요 대목에서 제가 살짝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올 여름에 네덜란드를 갑니다. 이런 저는 벌써... 이미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이제 마일리지 빨리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일리지로 파리 인 암스테르담 아웃을
K 편을 끊어놨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비싸더라고요. 항공권이 너무 비싸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마일리지로 해서 일단 끊었어. 그냥 남은 거 있어서. 그러시군요. 자. 우리 비싼 항공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 공짜 책을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뭐냐면 장강명 소설가 혹시 알아요? 네. 나는 이 장강명 작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분이 이제 쓴 한국이 싫어서라든지 댓글 부대라든지 막 이런 소설들 되게 좋아하는데 장강명 작가님이 댓글 부대였나? 그러니까 이분이 또 상을 되게 많이 탔어요. 문학상을. 네. 근데 소설 하나를 가지고 문학상을 2번 탄 적이 있어. 이제 그러기도 하나 봐요. 어떤 이제 문학상에서 그 상을 받았는데 또 다른 그 문학상에서 또 상을 준 거야. 네. 근데 그 상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 한 작품으로 상금을 2번 받으니까 2번째 상금은 약간 좀 이제 꽁으로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이건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에 써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그 상금을 쾌척을 해서 뭘 했냐면 한국 소설이 좋아서라는 무료 전자책을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무료 전자책은 그냥 그 전자책 서점 예스24든 뭐 교보문고든 한국 소설이 좋아서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전자책이라고 전자책이 그거 그냥 무료로 그냥 다운받으면 돼요. 소설인가요? 아니에요. 한국 소설의 서평집이에요. 아하. 근데 이게 또 대박인 게 장강민 작가님이 한국 소설을 의외로 읽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근데 비평가라든지 뭐 서점 MD라든지 문학평론가 책 많이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한 40명, 50명 되는 사람들한테 고려를 주고 뭘 부탁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가운데 이 작품 정말 재밌으니까 꼭 추천하고 싶다. 그런 걸 다 서평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한국 소설이 좋아서 1권을 제가 예전에 그 여행 다니면서 막 읽고 저는 거기서 되게 재미난 소설들을 많이 소개받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장강민 작가님이 어떤 그 소설 작품을 영화 판권을 팔았는데 그 판권 팔고 왜 이렇게 한 3년 동안 촬영이 안 들어가면 판권이 날아가거든요. 네. 다시 이제 저자에게 귀속이 돼요. 다시 새로 또 판권이 팔린 거야. 그러니까 같은 작품으로 2번 판권을 그래서 이분이 또 이거 가지고 또 그러면은 비슷한 작업을 해야겠는데서 한국 소설이 좋아서 2를 또 내셨어요. 이거 참 재운도 있으시고 그거를 또 재운도 있으시고 또 멋지게 풀어내시네요. 멋지게 잘. 나는 이런 그건 참 너무 훌륭해. 본받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멋지셔서 이것까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기는 한데 그래서 한국 소설이 좋아서 2권에는 저도 추천사를 그러니까 서평을 썼거든요. 야, 여기 30인에 드셨네요. 예. 30인의 저자. 보셨구나.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왜냐면 저도 좀 나름 좀 그래도 읽는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디 안다르크라는 이제 소설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한국 소설이 좋아서를 왜 권하냐면, 제가 한국 소설이 좋아서를, 뉴욕에서 이제, 왜냐면 무료 전자책이니까 휴대폰 같은데 넣어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보기 딱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책에 서평을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서평 자체가 너무 웃기고 그리고 그 서평을 쓰신 분이 그러니까 서점 이제 MD인데 이분이 왜 서점 MD는 일 삼아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막 그래서 일로서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 때 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너무너무 웃기는 작가 박상이라고 하는 소설가 박상. 이름이 외자예요. 박상. 이분의 작품을 자기는 골라 읽는데 매번 빵빵 터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중에 예태보리 쌍쌍바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박상의 소설. 제목이 심상치 않잖아. 네, 예태보리 쌍쌍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학교 강의를 갈 때 KTX 기차 타고 가니까 기차 안에서 읽으려고 책을 딱 구해놓고 근데 이제 일요일 날 그 전날 오후쯤 앞부분만 잠깐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저자 소개에서부터 내가 빵 터진 거야, 막. 저자 소개부터 너무 웃기고 하여튼 나는, 야, 세상에 이렇게 웃기는 작가가 다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잠깐만요. 내가 이거 지금 독서 일기에 예태우리 쌍쌍바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 잠깐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앞부분에 저자 소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06년 짝짝이 구두와 고양이와 하드락이라는 단편 소설로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지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첫 소설집을 출간한 뒤 더욱 주목받지 못함. 야심차게 중간 문학을 표방한 첫 장편 소설을 출간한 뒤 비로소 대중과 평단의 중간에도 못 끼는 작가가 됨. 오기와 근성과 록정신과 찌질함으로 써낸 두 번째 장편소설 15번 진짜 안화를 출간한 뒤 새삼스럽게 다시 전혀 주목받지 못하게 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분은 너무 대놓고 작정하고 웃기려고 이렇게 제가 진짜로 이 소설을 읽다가 일요일 날 한 오후쯤 이제 읽기 시작하고 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기차 출장 가는 기차 안에서 읽어야지 그런데 집에서 방에서 혼자 읽다가 폭소를 몇 번을 터뜨린 거예요. 막 진짜 혼자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웃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 책은 절대로 내가 KTX 안에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KTX 안에서 읽다가 완전히 신고 들어가기 딱 좋죠. 3호차 5번 칸에 웬 미친놈 한 명 있다고 그냥 코레일에 신고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날 밤에 그냥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내가 다 읽어버렸거든.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는요. 일단 한국 소설이 좋아서 그것도 일단 최근에 나온 2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제 원고도 있고요. 읽어보시고 그 소설책 중에서 그 소설을 소개한 그 서평들 중에서 괜찮은 책들 있으면 한번 땡기는 책들 찾아서 읽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즐거운 독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책 소개 여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그렇죠. 되겠네요. 박상. 예태버리 쌍쌍바. 이분은 정말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가장 멀리 있는 뭔가를 두 개를 끌어다가 세상에 그렇죠. 없는 표현을 만들어내시는 재주가 있네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그분 그 다음 책 2021년에 나온 책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읽으려고 복고풍 요리사의 서정. 도대체 제목만 봐서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너무 궁금하기만 한 그런 작품을 써내시는 분입니다. 왠지 네. 이분은 무슨 락밴드도 하실 것 같고. 감이 좋다? 이분 락밴드 했다 그러던데? 보면 재밌는 건 다 해보는데 실속은 별로 없는 그런 좋은 분들 있잖아요. 사람은 좋고 재밌는 건 다 해보고 주위에서 걱정하는데 본인은 걱정 안 하고. 근데 만나보고 싶네. 그냥 책을 읽으니까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만나보고 싶어. 너무 유쾌할 것 같아서. 근데 뭐 본인 말로는 되게 이렇게 쑥스러움을 타서 정작 글로는 되게 웃기는데 만나면은 되게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엄살을 피우긴 하시더라고요. 저기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네. 개관 행사는 잘 하셨어요? 예, 개관 10주년 동안 강연 갔고요. 거기에 이제 그 동네 이웃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재밌었어요. 네. 아주 뜻깊은 행사. 진짜 네. 너무 이렇게 제가 거기 가가지고 사진, 그러니까 제 이제 PPT에 네. 강연 자료 PPT에 첫 사진을 딱 띄운 게 2013년 3월 9일에 제가 찍은 사진을 딱 띄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했던 현수막 도서관 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개관 이 현수막을 내가 이제 찍은 걸 하고 그 현수막을 내가 이제 왜 찍게 됐는지 내가 얘기를 했죠. 네. 이제 그 집을 보러 가서 아파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거니까 그 동네 초등학교까지 내가 걸어가 본 거예요. 혹시라도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좀 그 교통이 좀 이렇게 길이 위험하거나 차도가 있거나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다 그 딱 중간에 있는 지점에서 그 건물을 만난 거거든요. 도서관 건물을. 그래서 그 얘기 막 하면서 그랬더니 하여튼 동네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즐거웠습니다,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한 번도 저는 못 가봤네요. 이 도서관 단골 손님이면서 실은 그렇구나. 도서관 행사들은 못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시니까 그래요. 아, 맞아요. 그런 행사는 꼭 갈 수 없는 시간에 맞아요. 하더라고요. 시간대 그렇고 이 도곡 정보문화도 서관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행사 중 하나가 뭐냐면 브런치 인문학이라 그래서 브런치도 평일 주나요? 오전 10시에 딱 해요. 아, 브런치를 주는 건 그래서 아니고. 브런치를 주는 그거 저기 먹을 것도 이렇게 좀 주세요. 어제도 막 옆에 커피하고 막 이렇게 떡하고 막 이런 것들 놓고 이렇게 막 하고. 강남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른 데도 줘. 내주에 또 어디 저 강의 가세요? 또 새로운 도서관 다음 발견하러 주는 가십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네. 그 강의 장소가 있는데요. 네. 그 부산에 송정해수욕장 있어요. 네. 그 송정해수욕장에 네. 거기에 그 아주 좋은 숙소와 이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이 스피치 아카데미 있는데 네. 거기 정말 좋아요. 갈 때마다 바닷가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씩 산책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거기를 갑니다. 근데 거기는 목요일이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 통화해요. 스피치. 강사로 사는 건 이게 참 좋은 게요. 전국을 다니면서 일도 하고 놀이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곳곳에 숨어 있는 그렇게 관광지로 다니시질 않으면서 그렇죠. 전국을 다니는. 불러주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나에게는 관광지가 되는 거죠. 일상이 축제인 것처럼. 챗GPT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그냥 잘 사귀어 보려고요. 챗GPT랑.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자, 오늘은 좀 잡담이 많았습니다. 예. 네. 예, 들으시는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책 얘기로 도서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푹 쉬십시오.